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주말 아니겠습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쉬어야 되죠?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릿의 공부 영상을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조금씩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150 터치 후 귀신같이 하락, 애플의 아이폰을 구입하는 LG 직원들, 카카오 거래정지 이후 흐름은, 마지막으로 주말에 공부할 쉬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뭔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주말에 공부할 기업들,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오늘 장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10분이고요. 코스피는 0.3% 정도 조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0.7%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단 10포인트만 남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좋다면 코스닥 1000포인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코스피는 3150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상반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등락 종목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개인이 7천억 정도 매수,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환율이 다시 올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이렇게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금융투자는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장 앞장서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기금은 8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 연기금 오늘 또 조금 판다. 진짜 딱 이것만 보시면 최근 열흘간 정말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것만 봤을 때는 기관은 3150 이상에서는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주식 상승으로 끝날지 하락으로 끝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인데요.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그냥 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건 절대 예측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다면 이거 주구장창 쭉쭉쭉쭉 올라가나요? 그 말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당분간 환율이 떨어져서 돌아온 외국인들이 다시 탈출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기관이 돌아와서 방어를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관마저 매도를 한다면은 개인 혼자 받아내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매우 궁금하군요. 자, 다음은 오랜만에 WTI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WTI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WTI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WTI는 60달러가 거의 적정 가격에서 최근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던 거지, 다시 올라왔으면 다시 그 가격인 60달러를 회복하고 횡보하는 게 보통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WTI가 쭉쭉 올라갈 때, 정유 관련주도 덩달아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저 기릿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WTI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성비가 조금 없어지지 않겠나 라는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몇 주, 거의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E를 정말 오랜만에 딱 봤더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떨어지는 칼날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실히 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라고요? 이 기업이 확실하게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이키리, 그러면 이거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궁금하시다면은 더 기릿은 아마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기린이분들이 가족한테 그 기업을 가져가서 10분에서 20분 동안 설명을 하고, 그 분이 직접 사지는 않더라도 그래, 너의 생각은 잘 알겠어, 충분히 타당하구나 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그 정도면 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SO1이 마이너스 10%를 갑자기 맞아도 그때도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 빠졌는데도 웃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소리겠죠. 주가는 강화지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갈지 뒤로 뛰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회사의 펀더멘탈인
주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오늘은 특징주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NC소프트 3%, 그 다음에 넷마블 3%, 다른 게임주, 특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쭉쭉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주에 투자하신 기린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녹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기린 여러분들, 이 넷마블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바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식 액면 분할 위해 12일부터 매매 정지. 갑자기 카카오가 매매 정지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런가? 그걸 봤더니 카카오가 오는 12일부터 주식 액면 분할을 앞두고 매매 정지에 돌입한다.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려면 매매 정지가 조금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12일부터 12, 13, 14, 3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그 다음 15일날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5일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분할을 시행한다. 그 말은 5분의 1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를 위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카카오에 대한 매매가 일시 정지된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주분들 너무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면은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해 소액 주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5일 날 액면 분할을 공시한 이후 카카오 주가는 실제로 13% 올랐으며 아울러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와 구글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지분 일부를 보유한 두나무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의 영향으로 카카오 주가의 추가 상승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주린이분들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호재다 그 다음에 뉴스 기사에서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야, 이거 괜찮은 소식이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 호재인가 보다 라고 무턱대고 매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분할이 뭐냐? 정말 심플하게 그냥 카카오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그냥 5분할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린이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10만원짜리 5주로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린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똑같이 50만원이겠죠. 그냥 주식 수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식 수만 나뉜 거지 시가총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호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딱 생각하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카카오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55만 8천원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적금 넣기 30만원, 40만원 또 빠듯한데 55만 8천원짜리 주식을 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10만원짜리로 내려간다면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10만원대의 카카오는 하나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후에는 그만큼 매수세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러스 이게 더 중요하죠. 카카오 지금 현재 55만 8천원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인 착시 효과가 생기죠. 아니 잠깐만, 이 카카오 이거 50만원짜리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10만원이야? 상대적으로 싸 보이네. 일단 하나 사보자 라는 심리가 발동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면 분할은 주가에 충분히 도움을 주는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몇십 프로가 오른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 기리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카오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매수한다면 그거는 절대 반대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베이 코리아 건너뛰고 지그재그 노리는 카카오. 지그재그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환예3 광고했던 플랫폼이 지그재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그 지그재그를 인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을 과감하게 건너뛴 카카오가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 인수를 추진한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여파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진 가운데 카카오톡 기반 추천형 커머스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 지그재그는 어떤 플랫폼인가? 동대문 등 전국의 의류몰을 결합한 포털형 패션 앱 서비스다. 지난 2015년에 출시 후 현재 4,000곳 이상의 업체가 입점해 있다. 그리고 지그재그는 국내 패션 쇼핑 앱 최초로 AI 추천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추천 알고리즘으로 10대, 20대 여성층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거래액 7,5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의류 쇼핑 플랫폼 가운데 매출액 기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액이 무려 7,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수준인 무신사 몸값이 약 3조 원에 평가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점치는 몸값만 1조 원에 육박했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여성 의류 쇼핑 플랫폼을 카카오가 인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장차 이커머스 업계 무게중심이 패션 업종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주목할 요소다. 중장기적으로 의류시장이 마진 높은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4월 온라인 편집 쇼핑 C-에비뉴를 론칭하고 패션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로켓 배송 가능 품목을 늘려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패션 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의식한 원매자들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에 살아남는 기업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1등을 할까요?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쿠팡. 기린이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기리쌤 카카오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 아이폰 12 폭풍 구매하는 LG 직원들. 안 누를 수가 없던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읽어봤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는 애사심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을 사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LG 계열사 한 직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LG 계열사가 몰려있는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나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애플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직원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LG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LG전자 폰을 써야 한다고 공지한 적은 없다. 독특한 디자인과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에 만족해 LG 스마트폰을 구매한 직원들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기자도 뭔가 LG 스마트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LG 스마폰이라고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하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동안 LG에 대한 애사심, LG 직원이 삼성이나 애플폰을 쓰면 되겠나라는 생각에서 LG 스마트폰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LG 폰을 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이폰을 쓰는 걸 걸렸다. 그 다음에 정용진 부회장이 롯데마트에서 장 보는 걸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LG 직원들이 LG 스마트폰을 쓸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LG전자가 철수 매각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팀원들이 하나둘씩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며 현재 절반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LG 직원들이 똑같은 OS인 삼성 갤럭시를 쓰지 않고 애플 아이폰을 유독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LG IT 계열사의 주요 고객사가 바로 애플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핑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애플을 쓰기가 너무 힘들고 애플을 쓰는 사람은 갤럭시를 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아이폰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LG전자가 빠졌다. 삼성, 애플, 샤오미 빈자리를 호시탐탐. 그리고 특히 LG가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의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죠. 화웨이의 빈자리, 화웨이가 트럼프한테 뺨을 맞고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당연히 똑같은 운영체제인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으나 하지만 까놓고 봤더니 삼성전자는커녕 애플이랑 샤오미가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 라고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더 힘내야겠군요. 응원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국민연금 오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재논의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2시부터 시작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할 때까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공부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결과가 나왔다면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15조 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온 국민연금이 오늘 국내 주식 시장 비중에 대한 유지 여부를 놓고 재논의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끝일 거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비트코인 하루새 1000만원 오락가락 유독 한국만 대공황. 왜? 라는 뉴스인데요. 자, 요동치는 비트코인 이렇게 보니까 뭔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7,900만원에서 6,800만원까지 거의 10% 넘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7,150만원까지 한 5%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그럴 수 있지. 주식이 10% 떨어지고 5% 올라가는 거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비트코인 또 10% 떨어지고 5%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게 7일 최고, 7일 최저, 8일 오후 4시 거의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이렇다고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코스닥 작전주라고 봐도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김치 프리미엄은 무려 20%까지 붙었다. 국내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한때 1,500만원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럼 키리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사서 그 다음에 한국에다 팔면은 1,500만원씩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또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 비트코인을 옮기는 동안 갑자기 가격이 급변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100% 가능한 방법이라면은 큰손 투자자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아치우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다가도 바로바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린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김치 프리미엄 아니 비트코인을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김프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변동성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하루에도 수차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급락을 대공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대공황이 반복되는 총극이 벌어지는 셈이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4,400억 즉석밥 시장 컵밥 전쟁도 치열해진다는 소식인데요. 자, 지난해 즉석밥 시장 코로나19 때문에 더 커졌겠죠. 10%가 성장을 했고요. 1위 CJ 햇반이죠. 햇반은 처음으로 매출 5천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67.2%의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CJ제일제당의 햇반은 2020년 매출은 5,500억을 기록, 처음으로 5천억을 넘어섰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즉석밥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하림에서도 즉석밥을 출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는 즉석밥이 아닌 컵밥으로 승부를 본다는 소식인데요. 자, 시장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햇반과 오뚜기밥은 새로운 즉석밥을 출시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즉석밥인 컵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미 흰쌀밥 위에 잡곡밥, 새로운 품종의 쌀로 만든 밥까지 여러 즉석밥을 내놓은 데다 용량까지 다양하게 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양화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래서 보다시피 중화 팔보채 덮밥, 중화 엑소 게살 덮밥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일단 첫 번째 FNF 강력한 실적 모멘텀 기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그 FNF군요. 그 이후에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KB증권은 9일 FNF에 대해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다시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 올해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58%로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며 올해 실적은 국내 MZ세대 사이에 높은 인기를 감안해 국내 의류 디스커버리 및 MLB 추정치를 상향했고 2022년, 2023년엔 디스커버리와 MLB 중국 추정치를 상향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FNF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는가 했더니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 고점까지 거의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 기업입니다. 클리오 해외 탑라인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되찾아. 자, 현대차증권은 클리오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성장세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1, 4분기 실적이 시장의 평균 기대치에 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상향했다. 자, 클리오의 지난 1,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전년 동기보다는 11%, 23% 감소한 실적이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피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그리고 그 남는 부분에 다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자, 정연구원은 클럽 클리오 매장 축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하겠다면서도 온라인과 글로벌 채널 실적 성장세가 강화되고 내수 채널 효율성도 전년 대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그래서 클리오 차트를 봤더니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클리오 이베이 코리아 미국 상장 추진 소식에 베스트 파트너사 부각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SK텔레콤이 11번가와 이베이 코리아 홈플러스까지 결합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청사진을 그린다는 소식에 이베이 코리아의 베스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바 있는 클리오가 강세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같이 공부했던 그런 거죠. 쿠팡에 피자를 납품하는 것처럼 이베이 코리아에서 클리오가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기린이 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른 주가는 결국 빠지게 되어 있겠죠. 혹시 궁금하시면 쿠팡 관련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다음 기업입니다. CS윈드 실적 추정치 상향 목표가 7.5만원에서 11만원으로 46.6%나 상향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심플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프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주요 시장이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10년간의 세액공제 적용이 대표적인 풍력 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투자 계획이 연내 확정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6%와 12% 상향한 1조 5,820억과 1,430억으로 제시한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2025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1%, 69% 상향 조정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S 윈드 한때 고점을 살짝 찍고 쭉 떨어지고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남자는 몰라도 돼. fem테크 쏟아진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바로 클릭했죠. 1,300만 고객의 생리주기 추적 앱 디지털 피임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독일 베를린에 있는 스타트업 클루는 생리주기 추적 모바일 앱을 서비스한다. 자,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면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은 3에서 8%로 콘돔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단어 정도는 기린이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성 건강을 위해 인공지능과 3차원 프린팅, 생명공학, 신소재 기술을 접목한 fem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fem테크가 뭐냐? 바로 피메일과 테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억하면은 언젠가는 써먹을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얼마 전에 실현당했던 친구한테 말했던 그 말이죠. 야, 세상의 반은 여자야. 자, 그리고 이걸 보니까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워렌 버핏 아저씨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쪽에 들고 있는 질레트라는 회사죠. 자,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진짠지 아니면 세간에 떠도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반은 남자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의 수염은 계속 자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em테크 우리 기린이분들은 꼭 기억하자고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이번 주말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기린과 함께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린씨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